예, 안녕하십니까. 갑자기 갑자기 예, 시키니까 이렇게 갑자기 업보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또 승준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욕심이 이제 조금씩 없어지는데요. 욕심이 없어져요. 예. 아마 승준이도 그래서 그 물로켓 대회를 2달 전인가 학교 대표로 나갔었는데 그 우여곡절 끝에 이제 승준이가 나가서 이제 상을 받아 왔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책가방에 1달 정도 넣어 다니다가 어제 저녁에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말도 안 해요. 예. 그러니까, 욕심이 없어져서. 이거 제가 오늘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니까 왜 그럴까? 그거 말고 이제 또 다른 상도 하나 가져왔던데 그 통일을 주제로 글짓기 대회를 했었는데 그 전교생 중에서 자기가 1등을 했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1등 했다 전교생 중에서. 그거 상 2개를 어제 저녁에 자기 전에 엄마 맞다 참 내 상장 받아왔다. 자기가 상 받은 것도 잊어먹고 있었어요? 1달 전에 받았는데 이제 내놨더라고요. 대단하네. 제가 이제 이제 승준에 대해서 이제 욕심이 있었다면 이제 지금까지 상장을 조금 받아왔으니까 그걸 다른 엄마들한테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뭐고 칭찬도 좀 하고 이랬으면 승준이도 우리 엄마는 내가 상을 받아가는 걸 좋아하는갑다. 그럼 바로 이제 보여드려야 되지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저는 그냥 받아와도 그 이제 일절 다른 엄마들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자랑을 안 했어요. 그리고 그걸 승준이가 알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물로켓 대회를 잠깐 얘기를 하면 경산시가 이제 되게 커요. 시골까지 다 합하면 거기에서 학교 대표로 이제 뽑혀서 애들이 나가는데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애를 이제 2명을 뽑아서 1달 전에 뽑아서 연습을 계속 시켜요. 거기서 이제 물로켓 그 시합을 했는데 승준이가 5등을 했어요. 학교에서는 이제 1, 2등 하는 애를 뽑아서 이제 연습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 1등 한 애는 이제 선생님이 도와줘서 걔는 1등을 했기 때문에 걔는 제하고 또 이제 그래서 2, 3등을 이제 뽑아서 계속 1달 정도를 연습을 시켰어요. 5학년, 6학년인데 이제 성준이는 5학년이고 성준이 이제 5등 했으니까 당연히 거기 안 들어갔지. 안 들어가고 이제 운동장에서 이제 막 놀고 있으면 걔들이 연습하러 나와요. 그 조립을 하고 그 조립하는 전 과정도 다 점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물로켓 그 조립하는 과정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 이제 오전에 그 연습을 하고 이제 오후에 그 운동장에 나와서 이제 쏘면은 성준이가 그 놀다가 이제 그 막 뛰어가서 물로켓 쏘면 이제 집에다 이제 제자리 갖다 주고 저 멀리 날아가면 갖다 주고 이제 물도 떠주고 그래서 되게 열심히 했나 봐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그걸 눈여겨 보고 있었는데 그냥 자발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예. 그런데 한 애가 이제 그 물로켓 1달 정도 이제 연습을 하면 재료가 이제 계속 많이 들어가요. 페트병도 들어가고 또 포탄도 만들어야 되니까 그것도 이제 책받침으로 만들더라고요. 그걸 계속 사와야 되는데 이제 얘가 그 준비물도 제대로 안 챙겨오고 그 선생님이 이제 야단을 몇 번 쳤더니만 이제 안 나가겠다고 며칠 안 남았는데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는 큰일 난 거예요. 무조건 2인 1조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딱 하다 보니까 승준이가 이제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담당 선생님이 이제 교장선생님한테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애가 바뀌었다고 그 전에 애 이름 명단이 벌써 다 올라간 거예요. 대회 나가겠다고. 몇 명 나가요? 2명 나가요. 2인 1조. 예. 그 6학년 남자애가 이제 갑자기 안 하겠다고 해서 이름 다 올라가 있는데 그래서 하루 전에 이제 교장선생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걔를 설득을 시켜서 내보내라. 근데 내일이 시합인데 오후까지 이제 설득을 시켰어요. 그 전날. 근데 성준이 연습을 한 번도 못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만들어 보면 알겠지만 그 이제 칼로 이렇게 오려야 되기 때문에 좀 어른들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제 1달 전부터 연습을 계속 시키는 연습을 해야만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담임쌤도 조금 원망스럽더라고요. 아니 왜 미리 말씀을 드려서 조금 며칠이라도 연습을 하고 애를 내보내야지. 내일 대회 나가는데 한 5시쯤에 연락 와서 아 성준이가 나가야 된다고. 그래서 연습을 한 번도 안 하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성준아 안 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되겠나 하니까 엄마 걱정하지 마라. 아니 보니까 이게 별로 걱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준이는 그 수업 빠진다는 그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수업을 빠지고 대회 나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만들고 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 참 초탈했금. 대단하다 싶었지. 그리고 그 다음 날 가서 이제 그 같이 간 친구 옆에서 하는 거 이렇게 보고 그 정해진 시간 안에 만들어야 돼. 그 이제 심사로 다니시는 분들이 이렇게 쭉 다니면서 이제 보고 점수를 중간중간 매겨요. 근데 성준이가 그 어쨌든 제일 늦게 만들었는데 정해진 시간 안에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속을 대단하다 싶었지. 예, 그랬는데 이제 예, 은상을 받았습니다. 2번째로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합해서 은상 받은 거예요? 예, 합해서 받는 거예요. 그 성준이는 이제 만드는 것만 하고 이제 한 달 동안 연습한 걔는 이제 쏘고 이렇게 해서 그래도 만들고 쏘고 해가지고 은상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제가 자모에서도 얘기하고 그래서 떠들썩하게 해서 그 상 받으면 좋은 거잖아요. 엄마한테 냉큼 들고 와야 되는데 한 달 동안 묵혀서 그 어제 제가 너무 기분 좋아서 이제 선생님한테 카톡도 보내고 그랬는데 그런 걸로 봐서 어쨌든 성준이가 열심히 도와주고 마음을 잘 쓴다면서요? 예. 그 집에서도 하는 거 보면 이제 뭐 말을 전체적으로 잘 듣는 편입니다. 예. 그리고 아까 뭐 1등 했다는 건 그건 뭐예요? 아 통일 글짓기 대회는 그 통일을 주제로 글짓기를 했는데 언뜻 들었는데 이제 이렇게 공생이 들어가는 성경이 요새 공생을 얘기를 잘해요. 다 함께 잘 살아야 된다. 아마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초등학교 5학년이 그런 말을 잘 하지를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학교에서도 아마 놀랐지 않았나 싶어요. 그 이번에도 토끼와 거북이 그거는 제가 스님한테 들었는데 우리는 자모를 통해서 스님은 또 제 얘기 듣고 성준이는 또 얘기 안 하고 저 이렇게 엇박자로 가는데 그래서 저는 그거는 잘 몰랐거든요. 지금도 좀 실감이 안 나는데 글을 어떤 식으로 적었는지 저도 시나리오는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는 그렇게 뭐 깊은 얘기를 할 환경이 아니니까 시간도 뭐 같이 없고 그런 얘기를 서로 안 하는가 보지. 그죠. 오늘 아마 비디오 보면 좀 성준이한테 저런 면이 있었구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참 옛날 생각하면은 까마득한 일 아니에요. 처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변해버렸어요 지금. 그죠? 그리고 요즘에는 언어 능력이나 글 쓰는 거 이쪽이 다 두드러지게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그 모든 사람들이 공생, 통일, 한마음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거라. 그러니까 그쪽으로 글을 쓰면은 잘 썼다고 하고 우리가 쓰는 용어들을 이렇게 이제 쓰면은 다들 좀 특이하다고 하고 다른 데서도 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지금 이제 팔자를 바꾸는 거죠. 근데 어린이 학생들이 참 옛날에도 조금만 공부를 했어도 애들이 바뀌어가지고 나가갖고 잘했는데, 그러니까 애들을 계속 꾸준히 하면은 애들이 계속 좋아질 텐데 하다가 또 엄마들이 빼버리잖아요. 중간에 빼버려서 이제 어느 정도 그 정도는 변했지만 이제 더 이상 발전이 없게 만들어 버리는 수가 많은데, 어쨌든 이제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공부를 이렇게 크게 힘차게 나갈 수 있는 힘을 많이 길러주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참 이제 좋은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글짓기 같은 것도 처음에 언어 능력이나 이렇게 말 그런 것들이 힘들었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지금 다 가정이 다 좋아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애가 그런 문제가 있는 것도
또 부모로 인해서 조금 이렇게 부모가 잘 안 나가면 애도 많이 불편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부모가 좋아지면서 애도 좋아지고 해가지고 같이 다 좋아진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집안의 그 사주팔자가 아마 지금 다 바뀌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그 칭찬을 잘 안 해주고 그러면은 그 뭐야, 그러니까 별 관심을 안 두면은 애들이 말 안 해요. 그래서 집안에서도 별로 거기에 뭐 당연한 거지 뭐 그런 것 가지고 뭐 그러면은 이제 뭐 별 좋아하는 기미가 없으면은 얘기를 좀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 이제 본래 그냥 뭐 상 타는 애가 이제 되어 가겠네요. 그리고 이제 공부를 시켜 보니까 네. 성준이는 이제 머리가 좋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좀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애인데 이번에도 이제 성준이가 정해진 분량이 있어요. 하루에 얼마를 풀면 이제 제가 먹여주고 모르는 건 이제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걸 잘 못해줬어요. 지 혼자 이제 공부를 거의 해서 이번에 그 평균이 92점 이렇게 받았는데요. 자기는 성준이 엄청 만족하지. 저는 만족을 못하지만. 만족을 너무 좋아. 저는 왜냐면 이게 배운 건데 이제 틀리니까 실수를 좀 이렇게 엄마 뭘 틀렸다 하는데 이제 평소에 한 건데 이제 틀리니까. 엄마는 100점 맞기 전에는 올백 맞기 전에는 잘 만족을 하기가 아니 근데 예. 옛날에 비해서 확 예. 뭐 엄청 좀 오른 거 아니에요? 올랐지 많이 올랐지. 평균 90점 넘는 게 좀 힘들지. 5학년 정도 되면. 예, 그래 지금 그래서 애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 엄마는 너무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안 할래요. 하면은 높아지면 더 높아지라고, 더 높아지면 더 높아지라고 해서 저 힘들어요. 이러더라고. 근데 지금 엄청 중요한 것은 올랐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실수 틀리는 것은 다 생겨요. 이제 그거는 조금 이제 이렇게 건넘거나 조금 소홀히 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틀리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또 잡아가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자꾸 너무 기대가 커서 말을 안 했구만. 그래서 너무 기대가 크면은 애들이 힘들으니까 그냥 그럼 뭐 그 정도 잘했다. 그러니까 항상 조금씩은 틀리거나 그럴 수 있는 여유를 줘야 이게 편안하게 해나가죠. 그러면 한 개도 틀리면 안 된다 그러면 긴장이 갖고 더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지 엄청 변해가지고 바뀌어서 지금 팔자가 엄청 바뀌었는데 이제 아직은 이제 만족을 못 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사람을 바꾼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다 이렇게 바꿔서 이제 훌륭한 사람으로 이제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업보도 훌륭한 업보로 만들고 또한 이제 그 업이 없는 것으로 만들어 가는 거죠. 저희가 물로켓 대회를 나갔을 때 제가 이렇게 의상을 받았거든요. 그때 운동장 그 안에서 이렇게 물로켓 대회 갈 예선을 했는데 그때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될 거라고 이렇게 제가 마음을 먹었고 이렇게 꼭 되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질투도 했어요. 근데 막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물로켓 그거를 쏘니 이렇게 잘못 쏘게도 됐고 그거 만들기 전에도 막 이렇게 잘못되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결과를 보니까 제가 4에서 5등이 되었고 그래서 그 1, 2등이 그러니까 1등인 사람이 그 형이 없고 2등인 사람이 제 친구인 준혁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둘이가 한 2주 정도 이렇게 만들고 연습을 하면서 실력을 쌓아갔는데 1등인 그 형이 대회 전날에 그 형아가 안 하겠다 해서 빠지고 그리고 제가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인데 그 들어가기 전에 제가 그 친구한테 이렇게 문을 떠다주고 이렇게 도움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제 친구인 준혁이랑 나랑 함께 물로켓 대회에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지면은 질투나고 샘나가지고 도와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예 보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지만 저는 둘이성으로 모두가 둘 다 하나니까 그 친구와 나는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도와주면 그 친구도 좋고 나도 좋다. 이렇게 생각해서 둘이성을 써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발사대에서 연습을 하려면 발사대랑도 물로켓이랑 뭐 이렇게 많이 들고 가야 돼요. 그때 도와주면서 이렇게 또 쏠 때도 그 애가 이렇게 만약에 잠시 그니까 잘못된 게 있으면은 그 애가 잠시 어디론가 가면은 그때 제가 약간 마니또처럼 이렇게 각도도 맞추고 그리고 물로켓이 잘 이렇게 꽂혀 있는지 그러니까 안 꽂혀지면은 이게 불가 상황 때문에 물이 다 차방을 튀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물로켓도 잘 고정되는지 보고 네 그렇게 도와줬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재미가 없었어요. 근데 계속 친구를 도와주면서 막 이렇게 친구랑도 막 이렇게 장난도 치면서 그러니까 점점 재밌어진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대회를 나갔을 때는 그러니까 사실 막상 그 연습할 때는 그러니까 예선에서는 제가 이기려고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본선에 가니까 이게 떨리고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하지만 저에게는 생명법이 있기 때문에 소매성을 써서 내가 그런 마음을 없애고 또 이기고 지는 것은 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친구의 말에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잘 만들었어요. 근데 처음에 그 친구가 만들려고 했을 때는 약간 그러니까 화나기도 했어요. 그 친구가 나한테 이렇게 명령을 하고 그러니까. 하지만 수능성으로 그 친구를 다 받아들이니까 들뜬 마음도 사라지고 화가 나는 마음도 사라지고 또 그 친구에 대해서 뭔가 신뢰감도 있어지고 네. 마음이 들뜨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마음이 들뜨고 그 친구한테 고마움도 느꼈어요. 모든 것을 이렇게 들뜬 마음으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부정적인 마음으로 하면 안 되고 꼭 자기가 이겨야 된다는 생각도 버리고 오직 그러니까 자신이 필요한 것만 얻으면 된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으로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친구랑 싸우는데 제가 그 마음을 다 받아들이고 하면은 그 친구와 저의 이렇게 우정도 쌓아지고 네 그런 겁니다. 통일을 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또 통일을 왜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을 적었습니다. 처음에 통일을 왜 해야 되는지에는 북한과 남한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통일을 하면은 북한에는 자연 환경이 많고 남한에는 기술 자본들이 많기 때문에 남한과 북한이 서로 통일이 되면은 서로 조화가 되고 삶이 이렇게 풍족해지기 때문에 우수한 국가가 되고 또 그렇게 되면서 전쟁도 사라지고 서로 싸우지도 않으면서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네, 그렇게 내용을 적었습니다. 네, 통일은 조화성이라는 생명법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남한에는 기술과 자본, 또 북한에는 자원과 자연환경. 그러니까 둘이 합치면은 조화를 이루면서 삶이 풍족해지고 더 이상 싸울 힘도 없기 때문에 조화성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생각이 안 나서 하기 싫었고 그냥 에라이 그냥 이렇게 던져버리고 싶었는데 저희가 생연법을 배우잖아요. 생연법으로 소매성을 써서 그런 마음을 없애고 팔정도를 이렇게 활용해서 하면은 그러니까 팔정도가 내가 악순환을 해결하는 그런 만병통치약이잖아요. 그러면서 북한과 남한이 겪고 있는 문제점도 악순환처럼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적으니까 잘 됐습니다. 팔정도가 정견, 정사유 이렇게 총 8가지의 자신의 악순환을 해결하는 그런 순서들처럼 있어요. 그 중에서 자기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면 되는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적고 그걸 해결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네, 그런 도입니다. 제가 이렇게 팔정도를 쓰면은, 그러니까 팔정도가 나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그런 거잖아요. 나에게 닥치는 그런 문제점과 악순환도 팔정도나 아니면 생명법으로 그거를 해결할 수 있어서 공부도 잘하고 우리 초등학교에서도 인기가 있어지고 또 이렇게 공부 실력도 늘어나면서 또 제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줄 수도 있고 네 그렇게 일석이조죠. 더 이상 이렇게 불평하지 말고 대사국제선언에 와서 생명법을 배워서 모두가 생명법을 써서 악순환과 문제점을 해결하면 세상은 아름답고 푸른 지구가 됩니다. 우리 함께 아름답고 푸른 세상을 만들어요!